포항 호미곶에서 새해 첫 일출 풍경과 함께 시민들의 소망을 들었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한 가운데 한국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 주요 기관에서 희망과 위로를 담은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성도의 70%가 사회봉사는 교회의 필수 사역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몽골 청년을 위해 한국교회가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참사 등 사회 혼란과 가슴 아픈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새롭게 시작한 올해, 시민들은 마음속 희망을 품으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포항 호미곶에서 힘차게 떠오르는 일출 풍경과 함께 희망을 기원하는 시민들의 소망을 담았습니다. 보도의 부울경본부 이주현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일출 명소인 포항 호미곶 해맞이 광장. 추운 날씨에도 이곳 광장은 새해 첫 해를 보기 위한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어둡던 하늘이 점차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시민들은 기대감을 갖고 차분히 새해 첫 일출을 기다립니다. 곧 이어 바다 위로 해가 힘차게 떠오르자 일제히 한우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사진 속에 담아보며 새해 첫 일출을 기념한 시민들은 함께한 이들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이번 새해도 모든 일 다 잘 풀리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이제 대학생활 하면서도 좋은 하루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은 2024년은 부정적이고 가슴 아픈 소식이 많았던 한 해였다며 2025년에는 희망적인 소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에 안 좋은 소식도 너무 많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 2025년 한 해는 시작이 되게 밝고 행복하고 희망찬 뉴스들로 가득하고 이게 한 해 쭉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 됐으면 좋겠어요. 희망을 품고 시작한 2025년, 지난해 국가 혼란과 국민들이 겪은 절망을 뒤로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 행복한 새해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이주현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가운데 한국교회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 예배로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국정 혼란과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활기찬 분위기 대신 차분하게 진행됐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송구영신 예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인 2024년 12월 31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해 예배는 무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위한 국가적 애도에 동참하며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신년맞이에 앞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제주항공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죽음으로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의 영혼을 하늘의 평안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더불어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과 친지를 황망히 떠나보내고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은 전국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권한대행 탄핵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국민 분열까지 낳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 반성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혼란 속에 마무리한 2024년을 뒤로하고 그리스도의 공의와 평화가 한국에 깃들기를 바랐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원망과 증오와 갈등이 사라지고 민족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며 상처난 것을 싸매주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회개와 영적 대부흥을 주시옵소서. 새해 카운트다운을 거쳐 2025년이 시작되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모두 함께 축복했습니다. 신년 첫 설교를 전한 이영훈 목사는 새해이지만 국정과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진 상황을 절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망보다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먹구름이 탁 뒤덮은 것 같지만 그 먹구름 위에 밝은 태양이 있듯이
이 모든 혼돈 위에 우리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꿈과 희망의 빛을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이영훈 목사는 또 그리스도인이 먹구름으로 어두워진 세상 속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라를 위해 먼저 회개 기도를 해야 하고 세상에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혼란과 슬픔에 잠겼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기관들은 새해를 맞아 희망과 위로, 또 회개의 목소리를 담은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정국과 연말 대형 참사로 사회적 혼란과 슬픔이 가득했던 2024년, 사회 안정과 회복을 위해 기도해온 한국교회 각 기관과 교단들은 2025년 새해를 맞아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김종혁 대표회장은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고 국민 화합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며 우리 사회가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를 이뤄가는 과정에 한국교회가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대표 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새해 각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귀한 축복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지나간 것들을 털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날들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회개와 자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잇따랐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권순웅 대표회장은 찢어진 민족과 나라를 위해 교회가 먼저 회개와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환경 문제를 지목하며 인간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남용한 것을 회개하자는 조성암 대주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대표 총회장은 성도들에게 나라를 위한 기도를 당부하며 간절한 회개 기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밖에 예장통합총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주요 교단들은 선교 140주년을 맞아 이 땅의 복음을 위해 희생한 초기 선교사들의 정신과 복음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혼란과 슬픔 속에 맞이한 2025년,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사회의 치유와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한국교회 사회봉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도의 70%는 사회봉사를 교회의 필수 사역으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지난해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67%는 교회가 사회봉사를 꼭 해야 한다고 답했고 사회봉사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고 답한 비율은 72%로 집계됐습니다. 또 응답자의 73%는 출석교회에서 사회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봉사 경험자의 83%는 성취감과 보람을, 76%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이 희귀병을 앓고 있는 몽골 청년 투굴두르에게 의료지원금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투굴두르 씨는 다리가 마비되는 질병을 앓는 프로그래머로 홀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인천 내일을 여는 집 이사장인 해인교회 이준모 목사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 도농살림과 재활용센터가 각각 100만 원씩 기부했고 성탄절 예배에서 투굴두르 씨에게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투굴두르는 이달 13일 수술이 예정돼 있는데 수술비로 2천만 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채움과 비움의 교회가 박희정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개최하며
새로운 목회자를 맞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예배에는 전북 지역 목회자와 장로, 성도들이 박희정 목사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교회의 비전을 나눴습니다. 설교에 나선 남전준호회 위임국장 박종탁 목사는 목회자는 실력 있는 지휘자가 돼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악기가 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박희정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소명의 십자가로 맡겨주신 것을 알기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고 살아오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성도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무엇이든 비워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저희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잃지 않고 목회하려고 합니다. 한편 체험과 비움의 교회는 자체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선교사들이 세운 신흥학교 강당을 예배 처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선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섬김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343건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통계 수치와 피해자 11명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교회 성폭력 피해자는 총 402명이며 사건은 34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목양관계, 즉 목회자와 선교단체 사역자, 신학교 교수 등과 성도 간 발생한 사건은 총 175건으로 전체 사건의 51%로 집계됐습니다. 성도 간 사건은 53건, 목회자 간 사건은 1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센터 측은 교회가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나흘째이자 새해 첫날인 1일 수습된 희생자의 시신이 모두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수습 당국에 따르면 참사 희생자 179명의 시신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훼손 정도가 심해 마지막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희생자들은 DNA 재검사 등을 거쳐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당국이 확인한 신원을 유족이 확인하는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한편 유가족들은 사고 발생 이후 처음으로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현장이 민간인 통제 구역인 탓에 유가족들은 이전까지 공항 대합실 등에서 수습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새해 첫날을 맞아 간소한 추모라도 할 수 있도록 당국과 유가족 대표단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유가족들은 간이 단상에 떡국이나 과일 등을 올려두고 절을 하거나 헌화하는 등 첫 제사를 올렸습니다. 제주항공 참사의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지적된 방위각 시설의 기반이 된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해 항공안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공항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방위각 시설 지지대의 재질과 활주로부터의 거리 등에 대한 국내외 기준 부합성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종환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전국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재질 조사 등을 통해 현재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위각 시설은 항행안전시설의 일종으로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때 정확한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이번 참사 당시 사고기는 방위각 시설의 기반인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하면서 기체가 크게 파손되며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발부된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이뤄질지를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동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은 1일 내란 수괴 또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면서 이를 방해하면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서울 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다는 대통령 경호법 조항에 근거해 경호처가 관저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 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냈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1일 최성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우진 외교안보 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집단 사의 표명을 통해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 외신들은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와 조종석 음성 기록 장치 분석이 사고 원인 조사의 기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활주로 주변 시설 등 공항의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기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항공안전재단 샤이디 회장의 말을 인용해 활주로 근처의 시설물들은 항공기와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물체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 여객기가 충돌한 활주로 끝 외벽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BBC 역시 항공안전 전문가를 인용해 동체가 활주로를 미끄러지는 동안 심각한 손상은 없었다며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여객기가 매우 단단한 장애물과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기 이탈 시 속도를 강제로 제어하는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MAS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활주로 끝에 설치하는 보도블록 모양의 구조물로 항공기 이탈 시 속도에 맞춰 부서지면서 속도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자지구에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처해 있다고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지적했습니다. 사무소는 2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병원과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의도적이었다면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며 독립적이고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무소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테러가 발생한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이스라엘이 27개 병원과 12개 의료시설에 최소 136회의 공격을 가했다고 집계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의 신병이 미국으로 넘겨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몬테네그로 일간지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 씨의 신병을 미국 사법당국 관계자와 미국 연방수사국 요원들에게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된 것은 2023년 3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지 1년 9개월여 만입니다. 권 씨는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그간 현지에서 법적 대응을 해왔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5도 안팎을 보이며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는데요. 내일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날이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강릉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0도, 광주 8도, 부산은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해를 맞은 가운데 시민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를 가슴속에 품으며 행복과 희망을 기원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새해를 맞아 희망과 위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2025년 올해는 절망과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으로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